다시 왜 끊고. 유튜브 형님들 어서들. 아니지, 녹화 끊었고 형님들 소통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들 했는데 너무 많이 떠들었다. 원래 제가 녹화 끊고 한 번 더 떠드는데 바로 들어갑시다. 좀 천천히 분석할게요. 파르마 대 제노아 간결하게. 파르마가 지난 경기 이제 나폴리 상대로 진짜 간발의 차이에 꼴찌에 대한 이득이 있었고, 또 나폴리가 몇 차례 기회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슈팅이 다 정면으로 가면서 거의 그냥 템백으로 일관했던 경기. 거의 뭐 공격을 못했죠. 어쨌든 잘 지켜내면서 승점을 땄고 이번 시즌 문제는 역시나 이제 공격이에요. 공격. 전방에서 이제 골을 넣어줄 선수가 없다라는 부분. 최근 경기도 거의 득점이 잘 안 나오고 있고, 지지난 경기 레체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던 것도 이때 우리 뭐 파르마 프랜스를 가긴 했었는데 입장골 먹혔고 후반에 이제 뒤집었죠. 요것도 조금 이제 뭐 레체 퇴장이 없었더라면 두 골까지는 제가 볼 때 힘들었어요. 뭐 동점은 몰라도 그랬던 상황에서 거의 무득점 아니면 한 골로서 지금 모든 경기가 나오고 있고, 본인들의 힘으로 뭔가 두 골이 들어갈 것 같은 경기가 안 나옵니다. 제노아 같은 경우는 제가 지표가 괜찮다, 경기 지표가 괜찮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반등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 했는데, 중간에 저기 뭐 엘라스 잡고 뭐 우디도 잡고 뭐 이랬던 리그에서 맞지 했습니다만, 뭐 인터밀란 그리고 아탈란타 로마한테 3연패 당하면서 꺾였거든요. 특히 아탈전은 이제 전반전 퇴장 당해가지고 뭐 졌던 건데, 요것도 근데 극장골로 졌어요. 극장골 전반 퇴장 당했는데 추가 시간에 코너킥으로 먹혀가지고 졌던 경기고, 요 경기 이후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피사 상대로 승점 1점 땄고, AC밀란 원정에서 1점 땄고, 직전 경기 칼리아리 상대로 3점을 땄죠. 반등에 성공하면서 확실히 뭐 어느 정도 그래도 강등권 팀 치고는 괜찮은 사이즈인 것 같기는 해요. 이런 경기 사실 뭐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었고, 인터전이나 뭐 로마전도 지는 게 사이즈는 정배니까. 그래서 이 경기 지금 당장 파르마의 공격력을 믿을 수 없다. 물론 양팀 지금 승점이 3점 차에다가 강등권 언저리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경기가 예상돼서 냉정하게 뭐 파르마 1대0 승리 뭐 이런 게 안 보이는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무승부 정도 가능성 보면서 제노아 프렌 여기에 뭐 언더까지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2대1 제노아 승 이런 거 아니면은 오버 확률이 높아 보이진 않는데, 근데 또 제노아가 좀 골이 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언더보다는 프렌이 조금 더 끌리긴 합니다. 아니면 묻히고 치우거나. 그리고 울버햄튼 대 뉴캐슬. 조금은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여지는 있죠. 결국에는 뭐 울버햄튼을 믿는 건 아니지만 원정 뉴캐슬 뭐 우리 뭐 10월인가 11월부터 그 부분 체크해가지고 뭐 반대 가서 먹었던 적도 있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기긴 이겼어요. 이제는 지난번에 이제 벌리 상대로 승리도 챙겼었고, 뭐 그전에는 뭐 에버튼 상대로 때리면 다 들어갔던 경기에 승리를 했었는데, 무튼 원정에서의 뉴캐슬은 경기력이 분명히 홈보다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유독 거기에 울버햄튼도 뭐 최근에 그래도 첫 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변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버로 보겠습니다. 오버로. 뉴캐슬의 결국 원정 경기에서 실점, 그리고 울버햄튼은 뭐 사실상 그 이미 강등 확정이잖아요. 제가 11월쯤인가 10월인가 그때 그냥 사실상 강등된 팀이라고 보셔야 된다고, 무조건 강등이라고 했었는데, 뭐 그 이후로도 뭐 거의 승리 거두지 못하면서 지금 7점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면 이젠 의미가 없어요. 남은 경기 중에 한 진짜 절반 이상은 이겨야지 뭐 희망이 생길까 말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뉴캐슬 결국에는 실점이 계속해서 있는 부분이 걱정이에요. 뉴캐슬 같은 경우 특히 뭐 세트피스, 다이렉트로 세트피스 연결되는 경우는 없지만 세트피스 세컨볼 싸움에서 약점이 조금 있고,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뉴캐슬이 역습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약점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뉴캐슬의 뭐 롱볼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세컨볼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선수들이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를 하기 용이한 위치에 서 있을 수 있고 세컨볼을 잡는데 용이한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잖아. 그 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선수들이. 근데 세컨볼 위주다 보니까 역습상에서는 취약해요. 그러니까 NBA로 따지면은 우리가 슛을 던졌어. 그럼 공격 리바운드 잡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느 팀들은 그 상대의 속공을 의식해서 뒤로 빠질 수도 있잖아. 백코트 빠르게 해가지고. 근데 뉴캐슬은 약간 이 타입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안 먹혔을 경우 뒤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울보도 뭐 물러설 이유 딱히 없는 것 같아서 뭐 홈에서 한 골은 넣겠지. 오버로 보고 치우겠습니다. 원정 뉴캐슬이기 때문에 홈이었으면 당연히 승인데 승마인인데 원정이라 좀 걸린다. 그리고 볼로냐 대 피오렌티나. 요 경기는 조금 이제 좀 얘기할 포인트는 되게 많은 경기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두 팀 더비전은 공식적인 더비전은 아닙니다만 근교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1시간 거리인가 그래. 그리고 둘이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현지에서는 거의 더비전 느낌으로 봐요. 더비전이나 다름없어 사실상. 공식적인 더비전만 아닐 뿐이지 뭐 해외 중계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무슨 막 더비라고 불러 이 매치를. 공식 더비는 아닌데 걔들끼리의 그 부르는 그거에서. 그래서 엄청나게 거친 경기. 최근 3경기 3번의 맞대결에서 2번의 퇴장이 나왔습니다. 무려. 여기다가 지금 볼로냐 감독이 이전에 이제 피오렌티나 감독이었죠. 2021년부터 24년까지인가? 피오렌티나 감독에서 유로파 컨퍼런스 결승 2번, 그리고 코파 이탈리아 결승 1번, 전부 다 준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네 우승 깜냥은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경질 당했어. 아마 이거 두 번째 결승에서 진 다음에 리그 1번 하고서 바로 경질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승을 원했는데 준우승 콩만 3번 먹어가지고 약간 그래서 좀 뭐 더 진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뭐 피오렌티나가 오늘 부상자 쪽에 이제 모이스킨 핵심 공격수죠. 이탈리아 국대 5골 1도 뭐 좀 명성에 비해서는 좀 부진하긴 합니다만 올해 피오 공격진이 시원찮아가지고 무튼 부상으로 오늘 못 나와요. 거기에 추가적인 이슈는 피오렌티나 이제 구단주 회장님께서 별세하셨어요. 요것도 이제 좀 2019년부터인가 구단주였고 지금 볼로냐 감독은 이탈리아노 감독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믿음은 줬지만 확신은 주진 않았어요. 전권을 맡기진 않았어. 지금 맨시티 뭐 과르디올라나 뭐 아스날의 아르테타 거의 전권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본인은 맨날 조금 더 지원을 받고 싶다. 내가 원하는 선수 데려와달라 약간 이러다가 너 그 정도 깜냥 안 되는 것 같은데 준우승 3번 하고 이제 경질 당하고 그 이후로 피오가 내리막이긴 하죠. 별세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세리의 경기들 보면은 묵념을 해요. 계속 경기 때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동기부여적으로 분명히 조금 더 들어갈 부분이기는 해요. 평가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구단주였거든요. 투자도 많이 했고 우승하려고 여기에 뭐 약간 독단적인 부분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팬들의 어떤 문화, 피렌체에 대한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아. 하필이면 이게 좀 앵간한 팀 만났으면 피오렌티나 그냥 원정에서도 뭐 역배를 받았다면 프렌을 찍겠는데 라이벌리가 있고 되게 싫어하는 볼로냐기 때문에 또 이탈리아노 감독도 여기 있고 지금 그게 개인적으로 좀 걸리긴 합니다. 모이스킨 부상도 하필이면은 오늘 같은 경기에서. 근데 그래도 저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좀 이렇게 좀 저런 이제 돌아가신 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게 조금 마음이 좀 찝찝하긴 합니다만 피오렌티나 프랜승 쪽으로 보고요. 어느 번은 저는 오버 쪽으로 보겠습니다. 볼로냐도 안 좋죠. 최근에 안 좋기도 해요. 거의 승리가 없다가 직전 경기 이제 베로나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2대3으로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이때 볼로냐 XG 값이 0.7이었습니다. 이 경기도 내가 베로나 진짜 어떻게 꺾어가지고 2프랜승 찍어서 맞췄잖아요. 프랜에 언더 봤는데 진짜 나 요즘 운이 안 좋아하고 2프랜 찍어서 이때 2배 올려갔는데 0.7로 3골 올르면 확률이 얼마인 줄 알아요? 100경기 중에 2-3경기 나오는 경기예요. 포화성분포로 확률 계산하면은 이딴 경기가 쳐걸린다 진짜. 요즘 계속 프렌 찍었으면 얼마나 진짜
화가 났을지. 그러니까 운이 좋았었기 때문에 이긴 경기마저도 오늘 뭐 조금 쉽지 않을 부분들. 피오렌티나도 아무래도 무승부보다는 좀 승리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어서 뭐 오버까지도. 수비도 안 좋잖아. 둘 다 뭐 실점은 계속 있으니까. 오버 정도로 보겠습니다. 해외가 저게 그래서 피오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슈 때문에 그 회장님. 왜냐면 모이스킨이 없는데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최다 득점자인데 팀에서 그잖아. 그래서 빠진 것 같고 다음 경기. 요거 뭐 꼬마승 보고 넘어갈게요. 뭐 홈에서 지금 연승이 너무 기니까 핸디까지는 나 잘 모르겠어. 핸디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주중에 그 갈라타사라의 원정 챔스도 있고 그래서 마인승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뭐 알라베스 득점력이 떨어지는 팀이지 않습니까? 뭐 마니너에 뭐 거의 한 골이니까 무득점도 많고 그럼 이기지 않을까? 그래서 꼬마승 똥배 보고 치우겠습니다. 슈투트가르트 대 이제 유니온 베를린. 최근에 이제 1월 들어서 원래도 슈투트가 뭐 화력은 좋은 팀이었지만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월 달에도 지금 벌써 많은 양의 득점을 뽑아냈고 전방에 뭐 특히 직전 경기도 저기 프랑크 상대로 그냥 개패했고 레버쿠젠 상대로도 개패고 엄청난 화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 유니온 베를린은 지금 1월 휴식기 겨울 휴식기 이후에 지금 2경기 연속 무승부입니다. 마인츠전은 끌려가던 거 비겼고 둘 다 이제 끌려갔네. 마인츠전 2대0으로 끌려가다가 극장으로 이제 무승부 뛰었고 아우크스전에도 지고 있다 극장으로 두 경기 다 유니온 베를린의 경기력이 더 좋았어요. 근데 두 경기 다 끌려갔던 경기 내용이었고 결국엔 실점이 있었는데 아마 경기 사이드는 당연히 슈투트가 주도권을 잡고 유니온이 이제 내려앉을 겁니다. 역습 위주로. 제가 봤을 땐 슈투트는 지금 공격에서 짜임새가 워낙 좋기 때문에 내려앉아도 막기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다만 라인 자체가 높기 때문에 유니온 베를린도 최근에 골을 그래도 좀 넣고 있고 이번 시즌 그래도 공격 쪽에서 작업이 괜찮긴 하거든요. 역습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경기는 오버로 보겠습니다. 오버로. 슈투트가 실점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일정도 좀 터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주중에 그 금요일 새벽에 로마 원정 유로파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경기입니다. 두 팀이 승점이 똑같나 그럴 거예요. 직접적인 순위 경쟁에다가 이제 두 경기 남았잖아요. 유로파가 이 경기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슈투트는 남은 두 경기에서 성적이 좋으면은 다이렉트 8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성적상. 당장에 뭐 리그도 중요하지만 이거 8위 안에 들어가면 두 경기를 덜 치르니까 플레이오프 가면 홈앤드 어웨이 게임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거기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 게임이 중요하긴 해요. 슈트 입장에서 조금 압박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버로 보겠습니다. 에스턴 빌라 대 에버턴. 일단은 빌라는 그 말렌 네덜란드 국대 공격수인 말렌이 저기 로마로 떠났습니다. 로마가 최근에 공격진에 대한 부상, 부진도 있었고 부상도 있고 직전 토리노와의 컵 대회도 토리노한테 홈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수비나 미드필더 쪽도 이제 빠졌던 걸 기억하는데 무튼 이제 로마가 조금은 숨통을 텄어. 말렌급 공격수면 그래도 괜찮아요. 네덜란드 국대에다가 프리미어리그 빌라에서는 뭐 출전 시간을 많이 얻진 못했어도 4골인가 넣었어 그래도. 또 말렌이 빠졌고 오나나 오늘 부상에 수비 쪽에 카마라 빠집니다. 여기에 이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 골키퍼 불투명에 떠 있고 에버턴은 지금 너무 많이 빠지죠. 수비의 핵인 마이클 킨 출전 핵은 아니지. 마이클 킨 출전 정지고 미드필더 쪽에 이제 듀스 보리올 레스터에서 데려와서 잘 쓰고 있고 게이의 결승, 은디아의 결승 둘 다 세네갈 그리고 알카라즈 이번 시즌에 데려왔나? 작년에 데려왔나? 잘 못하긴 해요 미드필더인데 얘랑 그 이름 어려운 애 미드필더 한 명 있거든 젊은 애 걔도 부상이야. 그래서 부상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나마 이제 오늘 그릴리시는 출전이 가능한데 미드필더 자원들이 너무 많이 빠졌죠. 4명이 빠집니다. 오늘 4명이 빠져. 제임스 가너도 이번 시즌 뭐 측면으로도 많이 기용됐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계속 이게 미드로 뛰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뭐 젊은 애들이나 이런 애들 지난 컵 대회 때 모습을 드러냈는데 홈에서 썬더랜드 상대로도 주도권을 내줬어요. 썬더랜드 상대로. 이때 뭐 썬더랜드 제가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긴 했었는데, 그랬던 만큼 빌라가 어제 뭐 아스날도 미끄러지고 맨시티도 미끄러지고 한 상황에서 홈에서 지금 연승도 길고 에버튼의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다. 그래서 빌라에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빌라승 보겠습니다. 빌라승의 언더사이즈. 저는 뭐 진짜 막 시원하게 막 3대0 4대0 이길 것 같진 않고 한두 골 차로 이길 것 같아요. 에버턴이 득점 확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토리노 대 로마, 이번 시즌 벌써 3번의 맞대결입니다. 앞선 2번의 맞대결은 토리노가 다 이겼어요. 제가 기록을 보고 있는 게 90 몇 년도부터인데 토리노가 로마 상대로 연승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물론 아다리가 좀, 토리노가 이 두 경기 다 아다리가 좋긴 했어요. 첫 번째 경기는 로마가 이때 A매치 직후 경기였거든요. 직후 경기는 제가 항상 변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쉬었기 때문에. 직후 경기에서 평소랑 라인업을 좀, 전방 라인업을 다르게 들고 왔는데 이때 토리노가 좀 공격적인 축구하다가 갑자기 템백 깔겼어요. 로마 선발 라인업은 이제 최전방에는 꼬꼬마들 들어가 있고, 완전 내려앉아서 토리노가 타이트하게 수비하니까 꼬꼬마들이 그냥 뭐 찬스도 제대로 못 잡고, 뭐 크로스 올리면 뭐해, 어떻게 헤딩을 따. 완전히 좀 말렸던 경기고, 두 번째 매치 최근에 있었던 컵 대회였죠. 요 경기에서는 이제 로마 전방 거의 다 부상이었고, 수비 쪽에도 출전 정지자 많지 출전 정지를 못했던 걸 기억하는데, 여기에 미드필더 쪽에 핵심인 코네도 로테이션 돌렸고, 그러니까 둘 다 조금 뭐 로마가 100%로 붙었다 하는 경기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바꿨다가 이제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완전히 지고 들어간 경기였고, 요거는 이제 부상 때문에 토리노는 거의 뭐 1군 나왔는데 로마는 한 1.7군? 주전이 한 3명 뛰었나 이때? 다 빠졌던 경기. 결국 패배를 했고 했던 부분인데, 오늘은 이제 로마가 뭐 100%로 나설 부분이, 그래서 배당 떨어진 거예요. 이거 그래서 배당 떨어졌어. 이미 2번 졌어. 3번 중에 2번 졌으면 다 졌다. 이것도 토리노 뭐 거의 30년 넘게 기록을 찾아봐도 2연승을 한 적이 이번이 처음인데 3연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 그리고 이것도 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차저차한 이유들이 있었고, 또 로마가 전방에 부상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영입을 했다고 아까 저기 말씀드렸잖아요. 말렌을 일단 빌라로부터 네덜란드 국대 공격수를 데려왔고, 그리고 마르세유에서 이제 바즈를 또 데려왔어요. 얘는 이제 젊은 선수입니다. 2009년생인가? 올해 마르세유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출전 시간을 좀 얻긴 했어. 교체로 뛰거나 해가지고 4골인가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 빠따가 좋은 유형입니다. 빠따. 여기에 뭐 속도는 그냥 준수하고 공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리그에 어느 정도 잘 맞긴 하겠죠. 공격수지만 이제 수비를 좀 신경 쓰긴 하니까. 둘을 영입해서 말레는 바로 선발이래. 바로 선발이랍니다. 다만 여전히 뭐 에반 퍼거슨, 도우비크, 뭐 발단지, 레온벨리 기대에 못 미치는, 얘도 빌라에서 왔는데 활약인데 오늘 질병관리 이슈로 빠지는 것 같고,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 젊은 자원인 아위나위는 좀 모로코 국대 잘 못하긴 해요. 그래서 빠지긴 하는데 이 중에 잘하는 놈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능력이 있는, 각자 개인적인 능력은 있겠지만 올 시즌 로마에서 잘하는 놈은 없습니다. 공격수 둘 다 식물이고, 발단지는 뭐 애초에 망했고, 베일린 기대감을 갖고 왔지만 못하고, 아이나이도 뭐 별다른 모습 없고. 그래서 저는 이거 배당이 좋아. 배당이 낮았으면 솔직히 조금 그랬을 텐데, 토리노 홈이기도 하고 배당이 좋기 때문에 로마 승 보겠습니다. 요 정도 배당이면은 떨어진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찔러볼 만한 여진이 있다. 1.86이면은 메리트가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뭐 AC 밀란 대 레체 모이고 밀란 승 보겠습니다.
레체가 베리샤가 아직도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기기가 어려운 팀이에요. 여기에 수비 쪽에 주전 둘도 오늘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그나마 이제 AC 밀란에서 걱정거리는 모드리치가 선발로 안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이, 그래서 뭐 사무엘 리치나 뭐 로프터스 치크 이런 애들 선발 나올 것 같은데 조금 이제 그렇긴 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전방에 뭐 레앙 플리식 나온다니까. 그리고 펠크루그도 오늘 복귀하는 것 같아요. 오자마자 다치긴 했는데 오늘 다시 복귀하는 것 같아. 부상자, 큰 부상자도 없고 이긴 이길 것 같다. 핸디를 찍으라면은 저는 레체 상대로는 그래도 마인승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밀란 승에 마인승 쪽으로. 왜냐면 무득점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 뭔가 골을 넣을 수 있는 힘이 딱히 없어요. 저 파르마전처럼 조금 초반 러시해가지고 입장골 들어간 거, 아니면 유벤투스전에 원더골 들어간 거, 뭔가 그런 변수 아니고서야 정상적인 상황에선 득점 가능성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요거 이제 네이션스 컵이죠. 세네갈도 모로코 결승입니다. 결승인데 양 팀의 이번 대회 뭐 전체적인 사이즈는 제가 적어놨고,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웬만하면 그냥 한 골 차요. 웬만하면 두 팀 다 미드블록이 워낙 단단하기도 하고, 모로코 같은 경우는 이제 중원 쪽에 숫자를 많이 두면서 뭐 침투나 아니면은 저기 브라임 디아스 같은 애들 이제 아이솔에 좀 의존하는 부분인데, 세네갈이 미드블록이 워낙 좋아요. 여기에 공중볼도 엄청나게 좋고, 뭐 크로스 공격에서는 실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둘 다 뭐 한 골 먹히는 순간 그냥 게임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가 집중해서 수비를 하면 제대로 뚫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물론 원더골 들어가거나 뭐 어떻게 PK였거나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거의 뚫기 힘든. 직전 경기 모로코도 나이지리아 상대로, 나이지리아가 엄청 컴팩트한 수비를 들고 왔었거든요. 그때 득점 찬스가 거의 없었어요. 세네갈도 마찬가지죠. 직전 이집트는 이제 뭐 수비하다가 저기 살라랑 저기 마르무시 역습 원툴이에요. 내려앉은 팀이고 그 팀 상대로 거의 찬스가 없었습니다. 마네의 슈퍼 중거리골 그거 하나로 이겼죠. 그래서 준결승에도 4강에도 두 경기 진행했는데 두 경기 총 합해서 XG 값이 1.939인가 그랬어. 두 경기 합해서 엄청나게 그냥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펼쳐졌던 부분들. 결승은 원래 언더잖아. 그리고 똥배지만 공짜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다. 1.23으로 떨어져서 아까 1.3 몇 배였는데 후려쳐버렸네. 그래서 언더 보고 뭐 이런 건 무승부나 뭐 햄무 같은 거 뭐 이렇게 한 골 싸우니까 연장 승부 가능성도 있고, 먹히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경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약간 공놀이 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기 때문에 승부차기까지 갈 가능성도 꽤나 높다. 그래서 무 같은 거 무자위분들 보시고. 참고로 홈은 모로코입니다. 이게 원정 포지션에 모로코가 있는데 뭐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모로코가 모로코에서 합니다. 모로코에서. 굳이 따지면 모로코는 이제 세트피스를 노려야 되고 세네갈은 역습을 노려야 돼요. 모로코가 세트피스 득점이 이번 시즌 4골인가? 그거에 대한 변수는 있고, 세네갈은 역습에서 가장 강한 팀이라 모로코 개최국. 마지막 소시에다드 대 이제 바르셀로나. 소시에다드가 감독 교체 이후로 무패 행진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강해졌다라고 느끼는 게, 직전 오사수나전에 0대2로 끌려갔었거든요. 이게 초반 러시도 있었고 시작하자마자 입장골 먹힌 거랑, 그리고 코너킥 상황에서 자책골인가? 오야르자발이 직골문에 쳐박아 버려가지고 0대2로 끌려갔던 경기를 0대2대2까지 따라봤죠. 심지어 이 골대도 맞았던 걸 기억해. 내가 기억하기로는 골대도 한번 맞았는데도 2대2까지 따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원래 같았으면 이런 경기 뭐 죽었다 깨어나도 뭐 지는 경기에 소시다든 이렇게 끝나거나 이렇게 끝나거나 맞잖아. 따라가서 결국에 올라갔나? 기억이 안 나네. 무튼 확실히 소시다드 공격 쪽에서 득점들이 계속 많이 터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역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날카로운. 감독도 저기 분데스리가 경험이 좀 있는 감독인데 나겔스만 사단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빠른 역습 상황을 중요시 하는데 과연 바르셀로나가 원정에서 다시 한번 무실점을 기록할 수 있을지. 지금 바르샤가 무려 원정 경기에서 공식전 4경기 무실점이거든요. 리그에선 2경기고 컵 대회 물론 그 이상한 하브리그 팀들과의 대결에서 무실점이긴 했어도 쨌든 간에 공식전 4경기 무실점인데 땡정하게 뭐 하브리그 팀 상대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리그 경기에선 2경기 다 무실점할 경기 내용이 아니었어요. 골키퍼가 너무 잘 막아. 신들렸어 진짜로 지금. 가르시아 저놈이 지금 신들려가지고 다 막아버려가지고 그래서 무실점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소시에다드는 애초에 감독 자체가 역습을 되게 신경 많이 쓰는 역습에서 슈팅까지 때리고 오는 거 상황이기도 하고 바르셀로나가 또 체력적인 문제는 뭐 있을 수도 있기는 해요. 저기 사우디까지 날아가서 슈퍼컵 2경기를 치르고 왔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제 큰 부상자는 딱히 없어서 굳이 따지면 이제 하피냐 불투명 말고는 거의 없어요. 장기 부상자에 뭐 가비 이런 애들 빼면은.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바르셀로나가 이 정도 왔으면은 솔직히 공식전 4경기 연속 무실점, 앞선 리그 경기 2경기 무실점도 진짜 이게 어떻게 무실점이지 할 만한 내용이었는데 최근에 소시에다드 골도 많이 넣고 있고 실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1대1로 끝나거나 뭐 2대1 바르샤 승이 뜨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거 그래도 3.5 오버로 보겠습니다. 3.5 오버로 시원한 경기 예상하면서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